세 번이잖아요. 세 번마다 그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하이엔드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블라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라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긴 하는데 그 내가 느꼈을 때에는 단원마다 좀 달라요. 단원마다 어떤 책은 절대 등급이 더 어렵고 어떤 책은 블랙라벨이 더 어렵고 어떤 책은 하이엔드가 더 어렵고 그래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가 좀 압도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 2단원은 이 하이엔드가 또 압도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이 또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느끼기에는 약간 앞에서 두 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약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와 어색해 목소리. 너희들 괜찮니? 내 말이 헬로! 내 말이 좀 안 어울리니까 어색해. 고생했다.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마지막 시험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이 각자 학교에 배정이 된 뒤에 수익권을 다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세 권이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풀다가 다른 책 풀면은요 그냥 아예 매우 많이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자 가볼게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A에서도 좀 필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할게요. 자 봐보세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시계값이 항상 일정하대요. 선생님 목소리가 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할게요. 목소리가 너무 전달 안 되네요. 항상 일정하대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 값이 지금 K가 된다는 거잖아요. 벗어도 이상하네. K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은 그러니까 분수는 나눗셈이잖아요. 분자에서 분모를 나눴는데 정수가 돼. 또는 자연수가 돼. 언제 그렇게 되죠? 분자가 분모의 배수일 때. 그쵸? 분자가 분모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분모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분자를 만들면 이 값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물론 K가 정수가 아니라는 정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유리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두 식은 약수배수 관계예요. 그래서 바로 살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 K수가 상수항이란 말이에요.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지. 아, 분모에다가 얼마 곱한 거죠? 마이너스 2를 곱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항도 사실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분자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4를 만드니까 B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원래는 이거는 이퀄 K라고 놓고 양쪽에 넘긴 다음에 xy의 항등식으로 푸는데 이런 류의 문제들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언급만 하고 갈게요. 계수들의 합을 구하는 건데 홀수번째 계수들의 합만 구하는 거죠. 홀수번째 계수들의 합만 추출하는 거야. 계수 추출. 그러려면은 여기에는 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됐었고 이 x 빼기 3이 뭐뭐가 되는 숫자들을 대입해야 됐죠.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들을 대입해야 됐죠. 그래서 x 빼기 3이 1이 되려면은 4를 대입해야 됐고 x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얼마야? 2를 대입하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4를 대입하면 뭐 이걸 그냥 선생님이 fx라고 쓸게요. 이 식을 결과까지 내지 않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좌변은 F4가 되고 우변은 A1 4를 대입하니까 다 1이 되어서 계수의 총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의 이 값은 2를 대입하니까 여기에 있는 항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0에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적당히 더하면 짝수번째 항들만 나오게 되고 두 식을 적당히 빼면 홀수번째 항들만 나오게 되는 거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던 문제입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보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네, 나머지는 괜찮고요. 여기는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스텝 B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방금 2번 문제가 방금 풀었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한번 접근을 해보는데 여기에는 디귿번만 살짝 언급을 하면은 얘는 지금 분모의 2의 거듭제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분자는 어쨌든 홀수번째 항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분모가 2분의 1이 나오게끔 그리고 이게 2분의 1이 나오게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끔 x의 값을 정해주면 되겠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모든 개수들의 총합과 모든 개수들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려면은 이 값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이 되는 값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홀수번짝만 남았으니까 어쨌든 뿔마뿔마로 나와서 없애야 되는데 분모의 2분의 1의 거듭제곱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x-1이 이게 2분의 1이 되는 경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x값을 대입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저기 있는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죠. 2분의 3을 대입하면 좌변 같은 경우는 여기죠. 2분의 3에 30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a0는 건드려지지가 않네.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1 분자에 때 써볼까요? 그 다음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분의 a2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제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또 대입해야겠죠? x는 얼마? 2분의 1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에 30제곱에 플러스 1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a0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a2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a3가 이렇게 계속해서 뿔마뿔마로 교대로 나오니까요. 홀수번째 항만 내가 추출하고 싶으면 이 두 식을 빼면 되겠죠. 그냥 두 식을 빼서 식을 정리한 것이 바로 요놈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요 정도만 가이드만 이건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살짝.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은 무연계수 찾기라고 했는데 무연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항을 전개했을 때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 항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항들의 계수를 무연계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세제곱을 5제곱 했으니까 총 x의 15제곱까지 나오거든요. 하지만 상수항부터 15제곱까지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니죠. 모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x로 묶여가지고요. x로 묶어서 정리하면 x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총의 5제곱이니까 결국에는 x의 5제곱 곱하기 2x의 제곱의 마이너스 1의 5제곱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항이 이 항들은 지금 x의 10제곱 짝수차항밖에 없으니까 x의 8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계수들이 뭔가를 가지면서 짝수차항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x의 5제곱을 곱하니까 x의 15제곱 x의 13제곱 x의 11제곱 가장 작은 거는 x의 5제곱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항들이 만약에 12제곱이나 10제곱이나 이런 짝수번째 항들은 아예 안 나오고 x의 5제곱 밑으로는 아예 또 등장하지가 않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a1하고 a3 x항의 계수, 세제곱의 계수는 그냥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계수가 이상한데요. 뭔가 의미가 있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미 무연계수들이라서 0이 된다라는 거지.
x의 5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지. x의 5제곱의 개수는 그냥 2항의 상수항하고, 그치? 상수항하고 5제곱을 곱해서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 곱하기 x의 5제곱이니까 x의 5제곱의 개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니?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항을 아예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무리가 지어지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2-1번처럼 무연계수를 등장시키는 문제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복이차식들의 거듭제곱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1의 뭐 10제곱이 있다. 여기에서는 짝수차항밖에 안 나오는 거 알겠지? x의 20제곱이라든지 x의 18제곱이라든지 x의 16제곱이라든지 제곱을 10번 곱해야 되니까 짝수차항밖에 안 나와서 홀수차항들이 무연계수들이 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네. 굉장히 그냥 계수 복잡하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뭐 장난도 칠 수 있겠죠. 올해가 뭐 2022년이니까 2022A1, 뭐 2023A3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계수 우리가 또 긴장할 수도 있는데요. 무연계수이기 때문에 허수입니다. 아니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값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3번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한 번 더 볼 건데요. 그 이유는 출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요. 난이도는 중정도로 표현을 했고요. 항등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게 되겠네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면은 이 문제는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이건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을 한다면 이 둘은 인수의 값들이 딱 2 차이 나니까 여기에 인수 1, 여기에 인수 7이 있으면 이 차이를 2식으로 건너뛰어서 저기는 인수는 x-1, x-3, x-5, x-7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이거 인수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px가 몇 차식? 3차식이야.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변을 먼저 쓰겠습니다. px의 인수가 3개가 있어요. 뭔지 몰라요. 이거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알파, 베타, 감마가 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인수분해하세요? 실수여도 되고 허수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인차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1이고 p의 x-2니까 여기 x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x-2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x-2 마이너스 알파, x-2 마이너스 베타. 잠깐만 이사가 주네. x-2 마이너스 감마 인수 찾기 문제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항등식. 그러므로 좌변의 인수, 우변의 인수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좌변에 뭐가 눈에 딱 보이냐면 x-1이 보여요. 우변에도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x-1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는 1입니다. 예, 하나 찾았어. 알파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쫄로 넘어가서 여기 알파도 1이 되겠네. 알파가 똑같이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3이 되겠구만.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생겼어. 당연히 여기에도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 베타를 우리가 3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그 베타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또 구할 수 있어. 베타가 3이니까 오케이. 여기는 x-5가 되겠네요. 오케이. 거의 다 끝나간 것 같는데요. x-5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에도 있어야 돼? 여기에도 x-5가 있어야겠죠. 감마가 5겠네? 네, 그렇습니다. 감마 5예요. 감마 5니까 요 놈으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x- 얼마가 되죠? 7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조금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그 px 오른쪽에 있는 이 px가 여기에 있는 이 친구네요 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에서는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돼요. 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최고창의 개수는 사실 알지 못하지. 최고창의 개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찾았다.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px구나. px는 a의 x-1에 x-3에 x-5가 되고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 값을 찾아내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아. 정리해 보시고 중요한 것들은 한 번 더,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설명합니다. 이미 배웠어. 정리됐나요? 이거 지울 건데요. 괜찮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도 참 좋지. 우리는 지금 다항식을 배우고 있는데 다항식에 쓰여져 있는 표현이 px, fx, gx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태세 전환해가지고 함수의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함수처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px하고 px-2는 무슨 관계냐면 평행이동의 관계죠.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저기 있는 3차 다항식, 우리가 3차 함수라고 해볼까요? 모르겠습니다.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3차 함수 해가 3개가 있는데 그 3차 함수 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우변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7도 있어요. 7 적당히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미 했으니까 결과만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우변이에요. 좌변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친구를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냐면 하나, 둘만큼 이동해서 좌변과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둘만큼 이동해서. 그래서 복사할게요. 붙여넣기. 근데 좌변과 우변이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이 아이가 두 칸 이동했을 때 분명히 겹쳐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좌변이지 이게. 나머지 하나가 뭐야 돼? x는 1이 돼야 돼. 요 놈이 1. 네.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는 사실은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게 같은 간격, 이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알파가 1이었다는 걸 알고 있고 베타는 3, 감마는 5이다. 사실 보자마자 곧장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앞에 단계까지 되면 더 좋겠고요. 여기까지 되면 너무나 좋겠죠. 뭐 이런 의미들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역시 이 단어는 메인 메뉴가 식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라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도 괜찮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정도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위의 조건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이라고 했고 차수 같은 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 조건에서 식 하나를 알려줬네요. 저 가 조건을 그대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gx-2x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도 gx의 -2x의 제곱이 되더라. 오케이. 네.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차수보다 이 차수가 더 낮아야 돼요.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네요. gx가 몇 차여야 됩니까? gx가 만약에 3차라면요. 나머지도 3차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gx가 4차라면 나머지도 4차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gx가 몇 차라면? 2차라면. 그치? 2x의 제곱을 빼버리면 1차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gx가 1차라면 당연히 안 되겠네요. gx가 몇 차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 2차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고 그 2차의 계수도 2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x를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최고차의 계수를 하고 차수 정도까지는 가조건만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조건. 나조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하나의 함수값만 알려주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 너는 나한테 f1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가조건이 메인이고 나조건으로 가조건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인수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이제 fx는 gx를 아는 대로 써볼까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요 놈은 2x의 제곱 뺐으니까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오른쪽도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줘야 될 거고요. 위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하나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거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그렇지 a를 구할 수가 있대요. 네, 최고차항의 개수는 요 둘이 곱해야 만들어지니까 a가 얼마죠 그러면? 야솔 맞았소.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끝났네요. 그러면 미적계수 몇 개 남아있냐면 하나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b밖에 안 남았죠. 그 b는 뭘로 구하겠니? 당연히 f1 값 x에 대해 1을 대입해서 b를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었습니까? 네, 방향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지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어요? 네, 이러면 fx가 구해지고요. f의 요값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소리가 너무 오구나 그래도. 아, 옆에 소리는 잘 나보네. 칠판으로. 아, 이거 방음 공사하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칠판을 살리냐 죽이냐 했어요. 칠판을 여기까지 싹 방울 맞고 다시 칠판을 까냐 아니면 칠판을 살리고 하냐. 내 선택은 칠판을 살리는 거였는데 넘어오구나. 오케이. 괜찮아. 자 5번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난이도는 이제 중정도급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나? 강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중요하고 시험에 왜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선생님이 뭔가의 문제에다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면은요.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요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는 그 개념이 수능의 개념하고 내신의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수능에 필요한 개념이면은 난 무조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3 때까지 사용하는 개념이라서. 두 번째는 내신의 답인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면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수능적 사고는 아니고요. 그냥 답인출. 오지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저기 문제집에 다 실려 있어요. 꽤 복잡해 보여요.
네, 이건 정리하는 거 한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가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리해볼까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함수값이야. 함수값. 함수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도 되냐면요, 이렇게도 해석도 돼요. 방정식의 해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방정식의 해로도. 뭔 뜻이냐? 예를 들어서 fx에다 fx는 0이 fx에다가 함수값 하나 줬어요. f1이 만약에 0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x에는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죠. 맞죠? 방정식의 해요. f의 1값이 만약에 1이다. 그것은 이제 fx에다가 fx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이다? 1이다. 이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fx 빼기 1은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요놈의 얘는 0이다의 해는 1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i를 그대로 다 써보면 x가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의 1값은 1분의 1을 살려놓을게요. 두 번째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f의 2값은 2분의 1이 되고 f의 3값은 3분의 1이고 이렇게 f 얼마까지? 5까지 5분의 1이나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숫자가 변하면서 분모에 있는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숫자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가 될 수 있는 그 친구인데 이 변수가 분모에 있으면 불편해져. 그래서 이렇게 분모가 변하는 것들은 항상 식을 변형해서 다시 보는 거야. 이 식에서 양변에다 2를 곱해가지고 2를 지우지 말고 2를 곱해서 다시 쓰고 이 아이도 2를 곱해서 다시 써요. 2를 곱해서 다시 써요. 얘도 3을 곱해서 다시 씁니다. 얘도 5를 곱해서 다시 쓰세요. 그리고 인수로 만들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2를 이항시켜서 다시 보세요. 2를 이항시키면 는 0으로 만들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변수들. 그러니까 저기 1, 2, 3, 4, 5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쟤를 변수로 만들면 xfx-1이라는 이 방정식에다가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도 성립, 2를 대입해도 성립, 3, 4, 5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말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누구이다? 1, 2, 3, 4, 5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됐니? 이해했어요? 해가 째니까 네,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그러므로 x, fx-1은 인수를 갖습니다. x 빼기 1도 같고요, x 빼기 2도 같고요, x 빼기 3도 같고요, x 빼기 4도 같고요, x 빼기 5도 가지고 있는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무슨 개수? 최고차의 개수는 알 길이 없으니까 a라고 놓고 a만 구해주시면 돼요. a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뭐가 있는지 따져봤는데 눈씻고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어. 이 식 자체에서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어차피 이거 항등식이야. x에 아무런 숫자나 집어넣어도 돼. a를 구하려면 구해주세요. 저 a 좀 구해주세요. 오토키에 뭘 대입해야 a가 구해지겠니? 그렇죠. 1, 2, 3, 4, 5를 대입하면 a가 날아가니까 안 되고 바로 이 fx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a를 구하는 거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이게 정상이에요. 숫자가 굉장히 좀 낯선 숫자가 나옵니다. 매우 크네요. a 값이 얼마가 되니 그래서? 그렇네요. 120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가 120분의 1. 매우 어색하지만 이 문제 유형에서는 자주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가 120분의 1입니다. 라고 알아냈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거 fx를 x 빼기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줄여서 F 얼마? 8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는 2년 전에 승도과에서 문제를 약간 숫자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다가 오류가 터졌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차의 계수를 다른 힌트가 없어도 이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학교에서 시험지에서는 A를 구하려면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겠구나 해서 F 뭐 6값은 얼마이다 라고 또 줘버렸어요. 근데 이걸로 풀면은 A값, 이걸로 풀었을 때 A값하고 얘로 풀었을 때 A값이 달라져 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숫자를 바꿨던 이유가 뭐냐면요. 올림포스에서 A를 구하기 위한 힌트를 하나 더 줬거든요. 올림포스 책에서. 근데 그 책에서는 이걸 대입해서 A를 구하나, 그러니까 0을 대입해서 A를 구하나 똑같은 값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숫자만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숫자 바꾸면 그래요. 고등학교 시험지는 오류 정말 많습니다. 제 시험 아주 주구장창 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다가 뭔가 내가 풀이가 이상하지, 이게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문제를 내가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야. 뒤지게 풀었어. 답이 없어. 그럼 당연히 다시 풀어. 계산 실수인 줄 알고. 답이 없어. 뭐지? 틀린 데를 막 찾지만 틀린 데가 없어.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나중에 재시험 본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뺏긴 시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되었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게 또 좋아요. 중요해요. 자, 되었어요 이거? 네. 전형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봐보고 6번도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쌤 난이도를 하로 잡았고 전형적인 응용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사실 뭐 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법. 그냥 네 간단하게 하죠. 위에 있는 식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했죠. 맞죠? 얘는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한 거예요. 숫자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숫자도 십진법은 예를 들어서 뭐 587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거 십진법으로 정리하면 10의 제곱이 5개 있어. 그리고 10이 8개 있어. 그리고 1이 7개 있어. 이게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쓰는 십진법이에요. 근데 숫자가 5개밖에 없으면 얘는 5의 거듭제곱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5의 세제곱이 몰라 계산하기 싫어. 5의 제곱이 몇 개 있어. 1이 몇 개 있어 해서 숫자가 5개밖에 없을 때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니? 혹시 네 선생님이 내가 이야기했나? 쌤 올해 지금 쌤 나이가 쌤 나이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이야? 네 올해 나이가 23살. 쌤 나이가 이렇게 돼요. 근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난 당당하게 내가 거짓말하냐고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 않으면서 내가 23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23살이 나오면 진법을 20진법을 하면 돼요. 숫자가 20개가 차야 한 개가 한 자리가 올라가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2는 뭐가 20개 있는 거야? 뭐가 2개 있는 거야? 20이 2개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이제 1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럼 난 23살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 진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라고 그렇게 나이를 속이시면 됩니다. 내일 나이 높이고 싶잖아. 나이가 높이고 싶으면 진법을 낮추면 됩니다. 8진법을 하면 20살 벌써 넘어갈 거야. 몇 살이지 너희들? 그럼 딱 20살이야. 8진법을 하면 딱 20살. 당당하게 20살입니다 라고 하시고 경찰서에 가시고 농담이고요. 어쨌든 숫자도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고 문자도 어떤 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내림차순 정리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고등수학에서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게 하고 싶어서예요. 생각해봐요. F8분의 7을 구할 필요가 생겼어요. 만약에. 근데 차수가 개 높아요.
8분의 7을 막 세제곱하고 세제곱까지 내가 할 만해. 근데 막 4제곱 거기까지도 내가 할 만해. 100제곱 어떻게 할 거야? 너무 힘들겠죠? 그때는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려면은 8분의 7이라는 숫자가 1보다 약간 작은 수라는 생각. 8분의 9라는 숫자는 1보다 약간 큰 숫자. 그러니까 이 숫자는 두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해서 8분의 1이 작은 수, 8분의 1이 큰 수니까 x-1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둔 식에다가 위 식에다 대입하는 것보다 아래 식에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려고 문자를 내림차순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도구가 바로 뭐예요? 연조립제법이에요.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연조립제법입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fx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 이 아이를 x-로 나누면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1 오케이 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이거는 계속해서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이렇게 페르마의 정리처럼 나는 이 문제를 이미 멋진 방법으로 풀었으나 여백이 없어 증명을 생략한다 하고 싶지만 여백이 조금 있는 진짜 이렇게 돼요. 3 잘라줘. 그럼 뒤에서부터 추출이 됐죠? 뒤에서부터 맨 뒤에 있는 게 C가 딱 튀어나오고 그 다음엔 B가 그 다음엔 B가 뭐가 있지? 천재. 여기 1이에요. 이제 마지막 2가 이거 안 보이는데. 얼마? 2, 1. 이 값이 A가 되고 요 값은 이제 맨 앞에 개수가 1이라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얼마? 2, B는 마이너스 3, C는 얼마? 1 해서 여기에다가 8분의 7을 대입하면 계산하기가 좀 수월해지는데 8분의 9 대입해도 마찬가지고 계산 결과를 맞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저기 얼마라고? 2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실제로 계산까지 한번 가보면 F 8분의 7 8분의 7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1의 세제곱. 자기 암산 잘한다고 이거 계산하면 바보 멍청이 또 올게. 또 대입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암산 잘한다고 계산하면 바보 멍청이 또 올게. 여기다가 8분의 9도 대입해서 한번 관찰해보세요. 8분의 9를 대입하면 이제 8분의 1이 남으니까 8분의 1의 세제곱 2의 8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8분의 1 플러스 1인데 두 개를 더하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계산들을 없애주겠다는 뜻이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은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 너도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너희들 이것만 계산해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다시 1번은 방향만 잡고 갈까요? F 얼마를 구하래요? 99를 구하래요. 와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F99를. 이것도 이 식을 변형하면 좋을 텐데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좋을까요? X 플러스 1. 오, 그러네요. X 플러스를 만들면 99 대입하니까 100 딱 떨어지니까 예뻐지겠다.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A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B에 X 플러스 1의 플러스 C 해서 99를 대입하면 숫자가 매우 예쁘게 나오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복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오케이, 좋아요. 복습하는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에서는 좀 식정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봐볼까요? 조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fx가 2차식이라고 했고 fx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하면 4차식이 될 거고 거기다 적당한 2차식에다가 k배를 한 걸 더하면 요런 4차식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그쵸? 네. 이렇게 한번 봐볼래요? 이게 요런 꼴이거든요. 결국에 fx 입장에서 그냥 2차 방정식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항등식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fx 저기 x의 4제곱도 얘를 적당히 쪼개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여기를 뭐 x의 제곱 여기를 x의 제곱 플러스 4 해놓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도 k 그러니까 상수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도 k 상수가 나오네요. 두 개 더 하는 거니까 맞니? 그러니까 저 k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이 녹색이면은 두 개 더 하니까 k가 얼마가 되어버리고 4가 되어버리네. 빨간색도 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때 k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덩어리로 인수분해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그 다음도 식정리 문제인데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시간이면 인수분해 단원을 배우거든요. 인수분해 할 때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는데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정말 예술적으로 되는 거 볼까요 이제? 보기차식만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이 2번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여기에 fx라는 식이 몇 차식인지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fx에다가 x의 제곱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fx가 3차식이든지 1차식이든지 관계없이 여기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한 것만 세제곱 또는 두제곱하고 또는 한 번 곱하고 제곱을 계속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조건 보기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보기차식,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결과도 무조건 보기차식이니까 우리는 fx를 좀 더 쉽게 추론할 수 있어.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차수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fx의 차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몇 차인지. 근데 봐요. 왼쪽은 여기에다가 내가 x의 제곱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몇 차가 되어버려요? 2n차. 차수가 2배로 커지겠지. 오른쪽은 요 차수 n차에다가 몇 차를 더해주는 거죠? 3차를 추가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n 플러스 3차가 최고차항이겠지. 그럼 최고차항이 n 플러스 3차, 최고차항이 2n차니까 n차는 몇 차라는 뜻이야? 3차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3차식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돼.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의 개수는 1, 끝. 그 두 번째 여기를 볼까요?
3차를 곱했는데 이 친구의 결과가 복 2차식이 돼야 돼. 얘는 이미 복 2차식이야. 넌 복이 있구나. 얘도 그러면 짝수차항밖에 없는 친구가 돼야 돼. 이해되니? 그럼 얘도 복 2차식이 돼야 돼. 오른쪽이 복 2차식이니까 나머지도 복 2차식이 돼야 돼. 무조건. 하율아, 그치? 이해할 수 있겠니? 좌변이 복 2차식이니까 오른쪽도 짝수차항만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fx에는 누가 존재할 수 없냐면 x의 세제곱을 곱해서 짝수차항만 만들어야 되니까 x의 제곱항이 있으면 안 돼요. 5차 되니까. x항은 있어도 돼요. 개수는 모르는 상태. 상수항도 있으면 안 돼요. 복 2차식이 돼야 되니까. 되었습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도 봐봐. 여기다 x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x의 6제곱 될 거라고. x의 제곱 집어넣으면 x의 6제곱 될 거야. 그러니까 좌변은 2x의 6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야. k값 구하려고요. 우변도 얘가 x의 세제곱을 시작하는데 둘이 곱하면 x의 6제곱. k가 그러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맞춰져야 되니까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미정계수는 a만 남고 다 구해진 상태예요. k가 2가 돼야 돼 반드시. 그래서 f의 x의 제곱 플러스 1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2배의 x의 세제곱에 fx 플러스 6x의 4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fx가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계수 비교나 아니면 수시대입법을 이용해서 마지막 미정계수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되었나요? 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고요. 13번도 아니 3번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 가시게요. x 플러스 1의 6제곱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은 제가 뒤집어졌구나. 3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A2 나누기 4 A4 나누기 16 돼 있는데 A2 나누기 4는 뭐야? A2 나누기 2의 제곱 A4 나누기 16도 2의 4제곱분의 A4 아까 그런 내용인데 두 개밖에 없네 항이. 왜냐면은 앞에 A0는 상수항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고 A6도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이거는 네 A0하고 A6 따로 구하고 짝수번 창들만 구할 수 있게. 근데 분모가 2분의 1의 개수가 거듭적으로 돼야 되니까 저기에는 x-1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숫자를 대입해서 가셔야 되는 거죠. 이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은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상수항은 누구만 곱하는 거야? 1만 주구장창 6번 곱하는 거니까 뭐 A0 1이라는 거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A6는 X의 6제곱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앞에서는 A의 6제곱 안 나오니까 A의 6제곱의 개수죠. 이거는 X의 6제곱의 개수. X의 6제곱의 개수는 최고차항 개수니까 X만 주구장창 6번 곱하는 거니까 A6가 얼마이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끔 x에다가 숫자 값을 대입하니까 저기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서 식을 써주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아까 그 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식이 나오고 더하거나 빼면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할만합니다. 오케이. 잠시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다.